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입니다. 지식 한방 채널에서 또 금은 패권 전쟁 이거 해 주셔서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과 이 지식 한방에서 이런 풀어드린 뭐 CME 증거금 인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카고 거래소 이 증거금 인상이랑 그다음에 미국 정부가 뭐 시켰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너무 재밌거든요. 아, 이렇게 100만 채널에서도 자기의 이런 식견과 견해로 해석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저도 한 6만 채널밖에 안 되니까 저도 내 식견대로 이렇게 해석하면은 누가 딴지 안 걸겠지 약간 이런 느낌. 또 재밌게 해주면 오히려 더 좋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식 한방에서는 미국 정부가 아마 CME에서, 그러니까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 이 증거금 인상 있잖아요, 금이랑은 이거를 아마 시켰을 것이다. 왜냐, 베네수엘라 침공을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금 가격이 크게 급등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렸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도 뭐 나름대로 음모론 피면은 뭐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저도 이거 재밌는 해석이구나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지식 한방에서 달아준 내용이 이 금이랑 은 시장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진짜 도움이 되는 증거금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 용어들이나 그런 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너무 좋은 내용이라서 여러분들 꼭 끝까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금 가격이요, 급락을 했었다가 이 증거금 인상 때문에 금 가격이랑 은 가격이 급락을 했었다가 다시 올라오는 추세죠. 그래서 금도 다시, 저는 26년에 진짜로 금과 은의 이 상승 원년이다. 이제는 기축통화인 달러가, 트럼프 지금 보세요. 지금 베네수엘라 침공을 하고 막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냉정하게 우리가 그냥 미국을 중국도 아니고 그냥 일개 국가라고 생각하면은 미국이 그냥 힘으로 다른 나라 이렇게 대통령을, 물론 그 대통령이 뭐 부정선거든 아니면 나쁜 짓 독재를 했고 뭐 그런 거 마약 카르텔 뭐 이런 걸 해서 나쁜 짓을 했지만 그거는 둘째치고, 직접 그게 미국이 나서서 그 대통령을 체포를 해서 뭐 이렇게 가져가는 게 이 국제법상 과연 용인해줄 이런 수준이 맞나, 이거는 조금 의심해 봐야 되거든요. 물론 권선징악 아니냐 뭐 이렇게 하시면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는데요. 일단은 미국이 그렇게 이제 힘의 논리로 자기가 뭐 말을 안 듣는 이런 나라들 다, 뭐 대통령이든 누구든 이렇게 요인들 다 잡아서 체포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요, 결국에는 이 달러에 대한 이런 뭐라고 해야죠, 신용도가 아마도 많이 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올 해에는 아마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아마 더 발동을 걸 겁니다. 그러면은 주식시장이나 아니면은 금은 시장에 엄청난 이런 폭등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달러의 이 가치가 변동성이 아마 더 커지는 원년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는 가치와 그다음에 이런 신용을 믿을 수 있는 금과 은으로 더 많은 자금이, 더 많은 안전자산 수요가 몰릴 것이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금 가격이나 은 가격은 얼마나 더 올라갈까, 이거를 여러분들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제가 말씀드린 선물거래소에서 증거금 인상하면서 은 가격이 급락했을 때 이거 상하이 가격은 오히려 계속 더 잘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건전한 조정이고, 귀에다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은 선물 가격이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다시 이제 80달러 돌파하려고 계속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여러분들 기회였죠. 그러니까 그 기회를 여러분들 잘 잡냐 못 잡냐는 여러분들의 실력이고, 그다음에 존 버나드 같은 유튜버를 잘 보시고 배우는 것도 여러분들의 실력이고 행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 가격과 은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니까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에서 증거금 조작과 금가 급락을 했다, 시켰다 이렇게 이걸 얘기했거든요. 한번 보시면요, 연말 긴급 증거금 인상,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가 조작했는가 이거를 지식한방에서 미국 정부가 한 것이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24년 25년 이렇게 쭉 보면은 이 불과 나흘 사이에 이게 챗 GPT랑 이게 또 연도를 잘 인식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25년입니다. 25년과 26년 1월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불과 나흘 사이에 두 차례 금 선물 증거금 은도 같이 했습니다.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의 규모와 시점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보시면 금 선물 계약 이 100온스 1 계약의 가치는 약 44만 달러이며 기존 증거금은 계약당 2만 달러에서 갑자기 2만 4천 달러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는 20% 증거금 요건이며 금값이 5.4% 오르기만 해도 증거금이 무너지는 구조이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증거금을 올렸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거는 인상 타이밍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25년 12월 20일 4,230달러였던 금값이 단 일주일 만에 4,530달러로 7% 급등했을 때 시카고 상품거래소는 거대 은행들의 손실을 방어하기 위해 증거금을 올렸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현금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와 헤지펀드는 강제 매도를 당했지만 자금력이 풍부한 거대 은행들, 이 불리온 뱅크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버틸 수가 있었다. 그런데 거대 은행 중에 이 루머가 도는 게 한 곳이 아마 뭐 파산을 했다, 청산을 당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대 은행 중에 하나도 청산을 당할 수 있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패턴을 보시면은요, 이거 제가 매번 해드렸으니까 짧게 넘어갑니다. 1980년대 이 헌트 형제가 은 가격을 독점을 해서 급등을 시켰는데, 그거는 거의 뭐 조작으로 해서 이렇게 급등을 시켰으니까 이 종이 계약으로 급등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거금을 올려버리니까 50달러에서 10달러로 뭐 80% 폭락을 했었고요. 2011년에도 49달러에 도달하던 게 지금 9일 사이에 5번 증거금을 올렸어요. 증거금을 올리면서 은값이 48% 급락한 이 사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이때 이제 은 선물, 그다음에 이 증거금 가격을 급등을 시켰죠. 급등을 시키면서 또 폭락을 시켰는데, 중요한 거는 예전보다 그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 물론 폭락해서 손실을 본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식한방에서 이거 얘기하더라고요. 트럼프가 이거를 스콧 베센트를 시켜서 아마도 이 증거금 인상을 시켰을 것이다. 왜냐, 베네수엘라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베네수엘라 만약에 자기가 침공해서 뭐 마두를 체포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위험성이 증가잖아요. 전쟁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금 가격이 급등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4,500달러에서 이제 4,600, 4,700 이렇게 가면은 당연히 달러에 대한 의심이 더 올라가요. 그래서 이걸 조절을 해야 돼요. 원래 예전부터 미국 정부는 이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금값을 어느 정도 조작이 아닌 조작으로, 그러니까 증거금 인상이나 이런 걸로 조절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의심을 할 수가 있죠. 베네수엘라 침공 전에 증거금 인상 시킨 것 같다. 그래서 그것도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다. 근데 물증은 없습니다. 이것도 다 그냥 예상일 뿐이고요. 음모론일 뿐이고요. 그래서 계속 가보면요, 그다음에 이것도 있습니다. 이 불리온 뱅크라고 해서 이 큰 은행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금 거래의 거대 은행입니다. 이 불리온 뱅크가 금을 거래하는 거대 은행이거든요, 국제적으로. 그래서 런던의 LVMA, 여기 잘 아시죠? 이 회원사여야 합니다. 그래서 JP 모건, 골드만삭스, 시티은행, HSBC, 여기에서 이제 제가 거래하는 거, 제가 예전에 이 LVMA 금고가 비었다 하면서 여기 이렇게 쭉 시스템 거래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런 불리온 뱅크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들의 주요 고객은 각국의 중앙은행 1순위, 그 다음에 국부펀드, 거대 기관 투자자. 왜 그러냐면 JP 모건, 골드만삭스, 시티은행, HSBC 여기에서 인증을 해줘야 이제 금값이, 그러니까 금을 다른 거 뭐 텅스텐이랑 섞어서 이렇게 조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조작이 안 된 금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이 이걸 신뢰해서 금을 여기서 모으는 거고요. 여기서 보증받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리온 뱅크의 비즈니스 모델은 간단하다. 여기 나와 있죠. 중앙은행이 금을 구매하려 할 때 이 불리온 뱅크는 현물 금을 확보한 후 금값 변동에 대비하여 확보한 현물만큼 금 선물을 공매도 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증을 해주려고 하면 금을 갖고 있다가 팔아야 되잖아요, 중앙은행한테. 그런데 금을 갖고 있는 동안에 금 가격이 뭐 급등을 하거나 이렇게 해버리면은 오히려 이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래서 금 숏을 쳐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쳐버립니다. 이게 근데 업자들 있잖아요. 제가 금 판매업자나 실버바 취급하는 업자분들에게도 물어보면요, 너무 많은 금액,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거래하시는 분들 그렇게 엄청난 규모는 아니지만 뭐 거래소들 있잖아요. 뭐 금 거래소 이런 데에서는 금을 엄청나게 많이 구매를 해서 판매를 하시잖아요. 근데 금값이 갑자기 요동치거나 변동이 일어나면은 안 좋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숏을 일단은 숏 계약을 쳐놓습니다. 왜냐, 금은 어차피 규정된 가격에 팔아야 어차피 중간 유통하시는 분들은 수수료나 이런 걸 챙겨서 돈을 벌기 때문에 손실만 없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숏을 쳐놓는데, 금값이 근데 너무 많이 오르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 공매도 포지션이요. 왜냐하면 숏 스퀴즈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숨겨진 위험이 뭐냐, 공매도 포지션이 이제 증거금이 붕괴된다. 그러니까 최근 4개월간 금 선물 가격이 33% 상승했을 때 일부 불리온 뱅크들은 기존 증거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채워 넣거나 증거금보다 수배의 손실을 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청산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금값이 5.4% 오르면요 20%의 증거금이 날아가고 20% 이상 오르면은요 증거금이 4배 이상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연말 장부 마감이라는 요소, 우리가 이 환율도 우리가
내렸었잖아요. 그 한국은행에서. 그런 것처럼 연말에 BIS 비율 이런 것처럼 여기 지금 다 이렇게 연말 마감할 때 이런 걸 보나 봅니다. 그래서 금값으로도 이런 거 책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12월 말 금값이 4,534달러 상황에서 대규모 손실이 드러나면 금년 재무보고서가 심각한 악영향을 받습니다. 연말에 이걸 점을 찍어야 되니까 그때 가격이 연말 가격이 진짜 중요하다. 연말 종가가요. 그래서 이것이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금값을 인위적으로 낮춘 배경이라는 추정이 매우 합리적이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환율 갑자기 연말에 돼서 크리스마스 이브 전후로 해서 환율을 급락시켰잖아요. 그것도 다 연말에 돼서 이 BIS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이 장부상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금값이나 은값을 장부상 가격을 연말에 낮춰야 좋기 때문에 그렇게 시카고에서 아마도 증거금 인상을 한 것 같다. 그리고 증거금 인상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지만 얘네들이 가격을 누르려고 자꾸 예전부터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뭔가 상황이 달라졌다. 왜냐? 실물이 이제 중요한 시장이 되면서 이 종이의 조작이 점점 더 이제 먹히지 않는다. 이거는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네, 여기 지식한방에서도 이걸 다뤄주셨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아 실물금 역습과 서방의 종이금 시장의 축소 이렇게 해서 실물금 인도가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이 현물이 높은 거, 그러니까 선물 가격보다 현물 가격이 높은 게 있잖아요. 현물이 높은 게 백워데이션 현상이에요. 보통은 백워데이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데 백워데이션 현상, 그러니까 현물을 줘라. 선물 만기가 끝났을 때도 선물로 다시 이렇게 롤오버를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이제 선물 계약을 또 하는 게 아니라 아니다 나는 현물 받고 싶다. 아니 그리고 선물 계약을 해도 현물을 더 빨리 인도 받고 싶다 이렇게 하는 은행들이 아시아에서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아는 현물 중심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뉴욕 상품거래소 코맥스의 실물금 인도 통지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자, 25년 10월 코맥스 실물금 인도 통지는 4.6배 급증했으며 어떤 올해는 등록된 인도 가능금의 이 100%까지 인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너네 금 없지? 금 내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년간 역사적 추세를 보면 이는 종이금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흔들리고 있고요. 금에 대해서 현물을 요구하는 이런 추세가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해지면서 뭐가 이렇게 대두되고 있냐면요. 결국에 이 LVMA 영국의 은행도 영국 런던 은행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실물금이나 실물은 이거 선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실물은 이 대여 계약 있잖아요. 리스 계약이라고 해야 되나? 중국이라고 하는데 그 리스비가 임대료가 원래는 0. 몇 프로 이랬는데요. 3% 4% 이렇게 올라갔었다. 미친 듯이 상승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야, 실물이 부족하구나. 니네 금고에 진짜 은이랑 금이 없구나. 이거를 다들 점점 깨달아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불리온뱅크의 네이키드 공매도. 그러니까 네이키드가 거의 나체, 그러니까 다 벗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네이키드 공매도 의혹과 물리적 부실화. 그러니까 실물금 없이 공매도를 하는 거 아니냐. 니네들 런던이랑 그다음에 뉴욕에서 실물금 없이 공매도 계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대 거대은행 중심으로 한 불리온 뱅크들이 실물금 확보 없이 종이금을 팔았다는 의심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중앙은행들이 약속한 대로 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자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 얘네들 진짜 없습니다. 진짜.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 세계 재련소를 뒤져 실물금을 확보하여 아시아로 넘기는 진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LVMA는 금 인도 기한을 14일에서 4주에서 8주로 연장했으며 그래서 여기 지금 업자들도 LVMA 런던에서 은이랑 금 이거 가져오려고 하면 원래는 한 2주 걸렸는데 진짜 4주에서 아니면은 8주 그다음 3달 이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걸린다. 그래서 물리적 금이 그만큼 없다는 증거입니다. 점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파산은 할지 안 할지 이거 궁금합니다. 근데 아마 그 정도까지는 서로 가면은 변동성이 커지니까 적당하게 이렇게 조절을 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네이키드 공매도 얘네들 이제는 실물 없이 종이금으로 장사를 한다는 거를 다들 점점 파악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힘이 세지는 데가 상하이 현물 거래소거든요. 상하이 현물 거래소 약진과 가격 프리미엄. 그러니까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상하이의 주도권 강화다. 그래서 상하이 금 거래소는 세계 최대의 실물금 거래소로 2023년에만 해도 24,767톤, 그러니까 전 세계 채산량의 70%를 거래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는 실물 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금값을 뉴욕보다
50에서 100달러 높게 유지해 왔습니다. 근데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지식한방에선 유지를 해왔다고 이렇게 하시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실제 가격이다. 뉴욕보다 500에서 100달러 더 높은 가격이요. 진짜 우리가 실물을 진짜 쥐을 수 있는 제가 말씀드렸죠. 실물이 없다. 뭐 이렇게 선물 가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 은을 여러분들 쥐시려고 하면은요. 실버바 이거 살려고 하면 돈을 더 많이 줘야 돼요. 이 실제 은 시세보다 더 많이 줘야 된다. 이거 골드도 똑같아요. 물론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만 훨씬 더 실물을 가지려고 하면요 가지기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돈도 더 비싸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종이금과 그 다음에 실제 금에 뭔가 차이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종이금의 조작이 점점 더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는 거 아니냐. 다들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특히나 금은 예전부터 이제 수출 통제가 있어서 금이 중국에서 나가는 게 거의 없어졌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은 수출 통제는 이거 제가 자세하게 다뤄드려야 되는데 1월 1일부터 올해 시작됐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되면서 금과 은이 점점 더 유통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면 이 가격은 더 많이 올라가겠죠. 제가 봤을 때 이 40에서 50달러 이 뉴욕과 상하이 가격이 이 프리미엄이 낀 거는 아마도 실제 금 가격은 40달러, 50달러 종이 금보다 높다. 그리고 이거 차익 거래를 하는 게 아비트라지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래를 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지금 은 가격이 갑자기 뭐 7% 8% 이렇게 차이가 괴리가 발생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발생할 수가 없다는데 왜냐하면 무위험 차익거래 아비트라지가 7%가 발생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 거는 종이금에 너무 많은 조작이 있기 때문에 실물과 괴리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 의심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서방에서는 종이금과 달러 이런 발행으로 약간 종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 종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이제 반대되는 게 반서방파잖아요. 브릭스잖아요. 제가 이거 매번 말씀드렸죠. 브릭스는 오히려 금 사재기와 유니 통화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다음에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자, 달러 가치 하락과 불가피성, 이 하락의 불가피성과 브릭스의 선제 대응을 보자면 트럼프가 이제는 연준 의장을 충신으로 임명을 한다면 그러니까 올해부터요. 그래서 연준은 돈을 아마 무지막지하게 찍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26년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금과 은을 대비를 해야 된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그래서 미국의 국가부채는 38조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는 갚을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얘네들 제가 봤을 때는 못 갚습니다. 결국 미국은 돈을 찍어서 국채를 사줄 수밖에 없으며 양적 완화 재개는 시간 문제다. 그리고 중간 선거가 있죠. 중간 선거에서 주식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주식 올리려면 당연히 돈 풀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부채 문제. 이거 아마 얘네들 못 갚습니다. 원래 이 부채는 이 기축통화 패권에서 못 갚습니다. 이걸 못 갚고 오히려 힘이나 이런 걸로 찍어 눌러서 야 니네 돈 빌려줘 이렇게 해서 오히려 갚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미국의 힘이 점점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잖아요. 물론 지식한방의 기자분께서는 미국이 아직도 패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저는 점점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물론 미국 주식이나 이런데 또 믿음을 갖고 투자하고 있긴 하지만 이 지금 미국의 패권 질서를 봤을 때는 점점 서서히 내려오고 있는 게 맞아요. 그거의 이 대표적인 예가 베네수엘라 침공도 이제는 그걸 내려오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약한 베네수엘라를 쳐서 내가 힘 센 거 이렇게 보여주는데 중요한 건 정작 강한 중국과 러시아한테는 밀리고 있다는 게 그게 문제죠. 특히나 군사력에서 이 러시아와 아마도 미국이 대등하게 싸울 수가 있을까. 지금 우크라이나 이 대리전에서도 밀리고 있는데 그게 참 걱정이 좀 많이 되고요. 그래서 달러 가치가 녹아내리기 시작할 것이다. 26년에는.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우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브릭스 국가들은 이를 알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나 인도나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금을 사 모으고 있고요. 이거는 브릭스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이런 나라들도 신흥국 중앙은행들이나 다른 은행들도 금을 적극적으로 모아가고 있습니다. 왜냐 달러가 계속 휴지 조각이 되니까 물론 뭐 원화가 휴지 조각이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달러 자체도 휴지 조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금을 모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금 보유량이 2298톤, 러시아가 2336톤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중국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을 것이다. 다들 의심하고 있어요. 왜냐? 많이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많이 사재기 한다고 하면은 국제적인 비난과 관찰을 받아야 되니까 일부러 이 장부상 이런 지금 금 보유량을 속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여기에 아마도 2배 내지 3배 정도 더 많이 금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다들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봤을 때 앞으로 점점 더 이제 금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흔들리는 달러를 점점 더 이제 미국 국채나 흔들리는 달러에 이탈 자금들이 금으로 더
많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닛이라는 지금 브릭스에서 금으로 뒷받침된 새로운 거래 통화를 지금 새로 출범시켰거든요. 그래서 25년 10월 31일 브릭스는 유닛이라는 금 기반 디지털 통화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40%가 물리적 금입니다. 그 다음에 60%는 이 브릭스 통화 바스켓, 여기에서 이제 브라질 해알, 그 다음에 위안, 루피, 루블 이런 게 있거든요. 각국 통화랑 각국 원자재를 여기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막대한 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새로운 통화 시스템 여기 나와 있죠. 40% 금과 그다음에 60% 브릭스 통화 바스켓, 여기에 제가 봤을 때 이거 자세하게 제가 해드릴게요 다음에. 그래서 30개국 이상의 서구 플랫폼 외부에서 귀금속을 거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기축 통화로 이거를 밀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죠. 브릭스 보고서에 따르면요, 여기 쭉 보면 유닛이라는 새로운 통화를 출범시켰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신흥시장 국가들은 달러화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래서 브릭스 유닛이 금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점점 달러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기축 통화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근본이제로 점점 더 돌아가려고 할 겁니다. 이거는 뭐 브릭스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나라들이 아마도 근본이제로 아마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 왜냐? 달러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달러 가치가 이제 트럼프가 엄청나게 훼손시킬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브릭스만 봤을 때도 여러분들 G7은 이제 뒷방 늙은이가 되면서 브릭스가 점점 뜨고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보세요. 브릭스가 뜰까요? 아니면 G7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여기 망해가는 일본, 영국 망해가는 이런 나라들이 뜰까요? 제가 봤을 때는 브릭스가 앞으로 더 이렇게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럼 어디에 여러분들이 돈을 투자하거나 어디에 결정을 해야 될까? 브릭스에 하는데 돈을 투자하거나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 드시면은요, 잘 금에 가져가면 되죠. 금을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자, 유닛의 글로벌 영향. 그래서 26년 시범적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2030년에 확대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40개 이상의 회원국이 이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달러 패권의 직접적인 도전이다. 그다음에 이제 베네수엘라 아까 침공, 그다음에 금값 조작의 지정학적 배경을 보자면 여기 나와 있죠. 아마도 트럼프가 시카고 거래소 개입을 해서 이 정치적으로 CME 가격 있잖아요. 여기에 금값을 찍어 누르려고 이렇게 했을 것이다. 왜냐? 베네수엘라 침공을 하기 위해서 금값이 만약에 5,000달러 돌파를 했으면은요, 불리온 뱅크들이 공매도 포지션이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을 하고 달러 자체도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1월 3일 베네수엘라 침공 직전 베센트 아까 미국 재무부 장관이 금융 고위층이 CME에 연락을 해서 금값을 빨리 내리도록 지시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거를 지식한방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침공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정학적 사건이며 미국 금융 안정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 침공을 봤을 때 미국의 이 패권 질서가 점점 더 쇠락하고 있구나,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걸로 보면서 거의 확신이 들었다. 그러니까 금으로 가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값 조작과 미국 패권 유지의 딜레마. 그래서 미국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실물 금이 브릭스로 유출되면 달러 패권에 큰 위협이 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26년 증관 선거와 그다음에 28년 3선 있죠. 자기가 3선 나온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기자가 3선 할 수 있는 헌법상 방법이 없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아니다, 다 방법이 있다. 트럼프는 삼선할 수 있다. 트럼프의 마가 세력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정말 기대가 되고 있고요. 선거에는 이기려면 이 돈을 많이 풀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실물 금을 지키기 위해서 긴축을 하면은요, 오히려 선거가 망하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는 26년에 돈을 왕창 풀어 제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위험한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금 선물 증거금을 올렸지만 이 불리온 뱅크들이 실물금 확보 없이 공매도를 치고 있는 의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래서 동시에 아시아가 실물금을 계속 가져가면서 뉴욕 금시장에 대한 구조적 이런 파장이 일어날 가능성에 임박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종이금 대 실물금 대결이 계속 이 미래 금융의 판도를 바꿀 것이다. 그러니까 뉴욕 시장의 약점은 뭐냐? 신용거래와 과도한 레버리지가 여기 껴있거든요. 여기 지금 지식한방에서 얘기하셨는데 선물 거래량이 이 종이금이요, 실물금 거래량보다 20배 이상 많습니다. 최대는 뭐 100배 이상 많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신용으로 거래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금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신뢰와 유동성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런데 그 신뢰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들이 너희 실물금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실물금을 다 가져갈 것이니 너희들을 실물금으로 종이금으로 놀아보라 이렇게 역습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가격을 내려주면은요 오히려 좋습니다. 왜냐 실물을 더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실물금이나 실물 실버바를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좋다고 이렇게 아시아들은 환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이 종이금 게임이 실물금에 먹혀 가고 있다. 그래서 상하이 프리미엄이 커지고 코맥스 창고에서 금이 빠져나가는 것들은 이 모두 같은 신호이다. 그러니까 실물금이 점점 커지면서 종이금 조작이 점점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고 까발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종이금으로 조작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서방이 주도하던 종이금 시장이 축소되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중심의 실물금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술적인 변화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 패권 권력의 이동이다. 이게 기축통화의 패권이 변하고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 느끼셔야 돼요. 이거 지식한방에서도 다뤄주잖아요. 근데 저도 예전부터 계속 다뤄드리고 있죠. 그래서 금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도 금이 중요한데요. 한국은행에서는 금을 매수를 안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금을 전략 자산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걸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 금을 여러분들의 이 전략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금이랑 은을 조금씩 모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뭐 몰빵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정 비율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고 있으면요 일정 비율은 10에서 20%는 금과 은을 실물로 보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 나와 있죠. 개인 투자자 실질적 전략을 제가 짜드리자면 이 물리적 실물 금을 보유하는 게 더 좋아진다. 그래서 코맥스 선물이나 금 ETF는 실물 인도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금을 확보하는 게 더욱더 중요해졌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브릭스 근거래소 플랫폼 이 모니터링입니다. 그래서 상하이 거래소 있잖아요. 이거 프리미엄 이런 거를 수시로 모니터링 하면서 뉴욕 금값과 이 차이를 한 번씩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셋째는 달러 의존도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패권의 약화다. 그래서 금을 여러분들 물론 달러에 너무 몰빵하지 마시고요. 금이나 실물 자산을 어느 정도 모아 가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금은 이거 모아 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물론 주식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 금과 은도 이제는 필수 이제 투자 상품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정부 정책 변화 감시입니다. 이거는 트럼프 정부가 아마도 달러를 무제한적으로 찍어낼 것 같으니까요. 실물 자산인 금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 그러니까 여기 지식한방에서도 금을 엄청 중요하다. 금 가격이 중요해지고 있다. 미래에 이 금융판도는 아마도 금이 주도할 것 같다. 그래서 현재는 과도기다. 이 서방이 주도하던 종이금 시장에서 이제는 완전히 이게 붕괴되진 않았지만 구조적인 이제 균열이 생기고 그 다음에 증거금 조작,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증거금 조작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불리온 뱅크들의 손실 위험, 그다음에 코맥스의 실물금의 부실화. 그리고 브릭스의 금 기반의 통화 시스템 출범 이런 게 다 모든 이 같은 방향에서 이렇게 나오는 지금 현상이고요.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이 금 시장이 권력 중심이요 뉴욕에서 아마 상하이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패권 전쟁에서 중국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게 제가 중국인 소리 들어가면서도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게 다 이런 변화가 실물 금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기술 패권, 경제 패권 이쪽에서도 미국이 점점 내려오고 있고요. 중국이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말씀드리면서 제가 중국 주식도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이유가 다 미래를 먼저 보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현재 사람들은 미국 주식만 최고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앞으로 미래를 한번 보시면은요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여기에 이 통화 전쟁에 놓여 있는데 이 달러 약세가 본격화 된다고 하면요 원화 가치 이 환율도 아마도 원화 가치도 더 휴지 조각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금을 많이 확보를 해서 금을 담보로 해서 원화를 발행을 해야 될 텐데 금을 13년 동안 한국은행에서 매입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라도 금을 모아 가셔라. 그래서 제가 링크도 한 번씩 올려드리고 쿠팡 링크 올려드리잖아요. 한 번씩 실물금 모아 가셔라.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왼쪽에다 맨날 쿠팡 링크 올려드리잖아요. 여러분들 한 번씩 쿠팡 링크 들어가셔서 실물금을 한번 보시든 실버바를 보시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그냥 다른 것도 사주시면은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니까 여기 하단에 쿠팡 링크 클릭해 주시면은요 뜨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제가 또 이렇게 영상을 많이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100만 지식 채널 지식한방에서 금과 은의 패권 전쟁에서 이렇게 풀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